드라마제니입니다. 연인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지난 11회에는 이장현이 왕야의 시중을 들고 있던 영랑을 구해주었는데요. 물고 물리는 게임처럼 결국 영랑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여자를 구하다가 길채를 납치해 청으로 데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우여곡절 끝에 길채는 결국 왕야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왕의 시중을 들던 영랑 대신 길채가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왕의 잠자리 시중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영랑이 왕 시중을 들 땐 왕의 부인이 질투를 해서 시중 드는 여자들의 몸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고 손가락을 자르는 모습도 방송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역사 고정이 된 부분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청나라로 끌려가게 된 조선의 여성들은 청나라 부자나 관리들에게 팔려가서 후처가 되거나 잠자리 시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질투하는 부인들 손에 죽임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길채의 운명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장현이 알게 된 이상 길채가 그렇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텐데요. 길채는 조선에서 이미 구원무와 결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연인이라 길채가 쇼윈도 부부로 가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말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길채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구원무의 표정을 보니 순수하게 생각했던 그 구원무가 아닌 건 아닌가 의문이 들었네요. 구원무는 무조건 길채를 좋아하는 순수한 순정의 남자로 보여졌었는데요.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야반도주했던 다음날 길채는 이장현에게 나루터로 가겠다고 약속하고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었죠. 하지만 한 발 앞서 구원무는 길채가 아버지를 만나러 올 것을 미리 짐작하고 아버지 뒤를 미행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결국 길채를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 이후 길채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구원무가 무언가 행위를 했던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길채는 어떤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신이 옳거라 생각하고 아버지 뒤를 밟고 있었다는 것은 여차하면 언제든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 볼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길채와 구원무의 결혼식 날 둘의 대화를 보면 그 부분에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길채는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믿어달라는 말을 하는데요. 좋은 아내가 되겠다는 말에 믿어달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건 정상은 아니죠. 상대에게 애걸하는 모양새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길채와 구원무 두 사람은 남들 앞에서는 웃음을 띠고 좋은 사이인 걸 드러내고 다니지만 각각 등을 돌리고 돌아섰을 때 얼굴은 좀 전까지의 웃음기가 모두 사라진 표정이었죠. 특히 길채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구원무의 표정은 이해하기 힘들었네요. 알고 보니 길채가 이장현과 떠났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양음이나 남현준이 무슨 말을 해도 길채가 납치됐다는 걸 안 믿는 눈치였는데요. 그래서 결국 길채를 찾으러 떠나는 일에는 합류하지 않았네요. 정말 구원무가 길채를 사랑했던 지압이었다면 발벗고 찾으러 나서지 않았을까요? 결국 구원무의 결정은 처음부터 길채를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어쩌면 한편 구원무는 알았던 것 같네요. 야반도주했던 그날도 길채가 없어졌을 때 요즘 아녀자 납치가 많다고 걱정을 했던 구원무인데요. 청에 납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대충 짐작하면서도 구원무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건 그 당시의 정서를 그대로 나타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청으로 끌려가는 여자들의 운명은 대개가 비슷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청나라 남자들의 잠자리 시중을 들게 되는 운명으로 전락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이미 더럽혀진 몸이니 돌아오지 않기를 오히려 바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장현이 12회의 소현세자와 나누는 대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장현은 소현세자를 따라온 이유가 그의 운명이 궁금해서라고 했죠. 오래전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치욕이 파도처럼 덮치는 게 두려워 죽음을 선택했었다고요. 이장현은 그 선택을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났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장현은 소현세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상이 오랑캐의 허리 굽혔다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충심을 의심하더라도 끝까지 버텨달라고요. 그런 세자를 보면서 오래전 삶을 포기했던 일을 미워하는 마음에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선 이장현의 과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장현은 능군리로 와서 학당에서 코올릭의 아이들과 과거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제로 절 글자가 나오자 생각에 빠져들어선 먹물을 떨어뜨리고는 결국 시험을 포기했었는데요. 11회에서 소현세자와 인조의 대화에도 나왔던 신하의 충절과 아녀자의 절개에 나오는 절이 바로 그 절이었네요. 그리고 능군리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왔다고 다들 여자들 얼굴을 감추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자 어린 시절 어떤 날을 떠올렸죠. 비 오던 문 밖에 서서 간절하게 아버지를 외치며 괴로워했던 기억인데요. 어린 장현이 서 있던 문 안에서는 누군가 심하게 매질을 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리는 사람은 아버지였고 맞는 사람은 장현의 엄마였을 텐데요. 장현의 엄마 역시 청으로 끌려가 공녀가 되었다가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한양녀가 아니었나 짐작이 되네요. 결국 길채가 청으로 끌려오고 오랑캐로부터 온갖 고초를 당하게 되면서 길채는 저를 버린 사람으로 치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길채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신의 엄마가 투영이 되면서 길채를 사랑으로 구원하게 되는 이야기가 연인의 주된 줄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구원무와 합방을 했다 아니다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게 되는데요. 작가가 가장 중요하게 짚고 싶었던 건 소현세자나 길채나 오랑캐에게 당하게 된 건 국가의 지도자인 국왕의 잘못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왕인 인조조차 자신 때문에 소현세자가 볼모로 청에 잡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랑캐에게 소현세자가 더럽혀졌으니 자신도 무시하고 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작가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 누군가 그 시절의 그 아픔을 치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네요. 아마도 그 누군가가 이장현이 되었고요. 이장현이 그 아픔을 감싸 안는 것으로 일종의 치유 이야기로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엄마 죽음으로 고통받았던 이장현이 길채를 통해 자신의 아픔까지 함께 치유하는 치유의 드라마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더욱 가슴 울리는 이야기들이 남은 회차에 방송이 될 텐데요. 길채와 이장현의 운명적 역사 치유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